열대 우림 한가운데 감춰진 위대한 고대 도시 앙코르. 그곳은 신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가 담긴 곳입니다. 캄보디아 서북부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과거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크메르 왕국의 도읍지였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세워진 앙코르와트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앙코르와트는 옛 앙코르 왕조의 수도 시엠립 북쪽 5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자로 둘러싸인 이곳은 고대 크메르 왕국의 영화를 보여주는 최고의 유적입니다. 동서로 1.5km, 남북 길이 1.3km에 이르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수리아 바르만 2세 때 건설된 것인데요. 2만 5천 명이 동원돼 37년 만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한 해 이곳을 찾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만 해도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앙코르와트에는 크메르인들이 믿었던 힌두교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는데요. 우선 중앙의 5개 탑은 힌두교에서 세상의 가운데라고 하는 수미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층은 미물계, 2층은 인간계, 마지막 3층은 천상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결국 돌로 쌓아 올린 우주의 축소판이자 지상에 구현한 우주의 모형인 셈이죠.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평화의 신 비슈누에게 바쳐진 사원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비슈누를 향해 기도하며 신에게 복종을 다짐합니다. 1층 회랑의 천장은 아치 공법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는데요. 회랑의 기둥에는 고대 크메르의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 신전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경사가 70도에 이를 정도로 가파릅니다. 마흔 개로 이루어진 이 계단은 폭이 좁아 오르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라도 오면 계단에서 미끄러지기 십상이겠네요. 앙코르의 모든 건축물들은 생명을 뜻하는 동쪽이 정문인데요. 이곳 앙코르와트의 정문은 특이하게도 서쪽에 나 있습니다. 서쪽은 흔히 죽음을 뜻하죠. 그래서 앙코르와트가 수리아 바르만 2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사원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기계의 도움 없이 인력만으로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설계는 물론 조각과 부조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힌두교의 신에게 바쳐진 앙코르와트는 17세기 무렵 힌두교에서 불교로 국교가 바뀌면서 불교 사원이 됩니다.
사원은 지금도 계속 복원 중인데요. 유네스코는 앙코르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1층을) 둘러싼 회랑에는 힌두 신화와 앙코르 왕조의 역사가 섬세한 조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파서 새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데요. 적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특히 이곳에는 비슈누 신과 같은 용모로 묘사된 수리야바르만 2세의 모습도 보입니다. 태양의 수호자라 불린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였습니다. 친족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대상으로 선택한 수호신이 비슈누였고 결국 앙코르와트는 내세에 이르는 문이었던 셈이죠. 앙코르와트의 2층에는 1,500명이 넘는 천상의 무희 압살라가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천지창조 신화에 따르면 우유의 바다를 휘저을 때 태어난 천상의 무희를 압살라라고 합니다. 압살라 춤은 그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느린 동작에서 나오는 섬세함과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이 이 춤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합니다. 이곳은 압살라 춤을 가르치는 예술학교인데요. 실제로 춤의 동작과 손의 모양은 앙코르와트의 조각과 일치합니다. 천상의 무희들이 추는 압살라 춤은 신비로운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캄보디아인들의 전통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앙코르의 유적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원이 있는데요. 온통 붉은 사암으로 지은 반티아이 스레이 사원입니다. 특히 이곳의 여신상은 동양의 모나리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곳의 부조들은 마치 돌이 아니라 나무에 새겨진 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힌두교의 신 중에는 가네샤라고 하는 코끼리 신도 있는데요. 그래서 코끼리 형상을 한 부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아주 세밀하게 조각하는 크메르 석공들의 예술성은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 섬세한 기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불러일으키죠. bà sẽ phải luôn buồn khai bỏ mà đuôi chứ bà hay buồn khai em thưa nó vừa thưa đang tích cho hiểm nghi ăn đuôi trong mưa vào ngày mưa đi snap với tôi đánh ở bên đây này thưa ban du ở ban lươn tì này
앙코르의 북쪽에 위치한 앙코르톰은 위대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해자를 건너는 다리에는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악신의 조각상이 54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앙코르톰은 총 5개의 성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살의 얼굴을 하고 있는 문의 크기가 무려 22m나 된다고 합니다. 과거 크메르 왕국은 앙코르를 중심으로 미얀마와 태국 북동부 또 라오스의 일부 지역까지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앙코르톰은 1177년 참족의 침략을 계기로 왕도를 요새화하기 위해 건축한 것입니다. 앙코르톰의 중앙에는 사면상으로 유명한 바이언 사원이 있는데요. 54개의 탑에 새겨진 200개의 얼굴 형상은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앙코르톰은 앙코르와트와는 달리 처음부터 불교 사원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최초로 불교를 공인한 자이야바르만 7세의 사원입니다. 바이언의 회랑에도 역시 벽화 부조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이 벽화 부조를 통해서 앙코르 왕조 시대의 풍요로웠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톤레사프 호수에서 참적과의 전투를 묘사한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크메르 왕국이 인구 100만 명의 거대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호수 톤레사프가 그 몫을 단단히 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면적의 15%에 이르는 이 호수는 우기 때면 그 면적이 4배로 늘어납니다. 현재 호수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약 30-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선 모든 생활이 물 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생활용수도 바로 호숫물입니다. 일 년간 잡히는 물고기만 100만 톤이 넘는데요. 톤레사프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은 캄보디아 전체 어획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호수 위에 살아도 이렇게 텃밭도 가꿀 수 있고요. 심지어 가축도 키웁니다. 한 가정을 찾아가 봤는데요. 식구들이 꽤 많네요. 이들은 30년이 넘게 호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의 장남은 3년 동안 도시에 나가 있었는데요. 고향만한 곳이 없다며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군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용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미 피우 nóបងប្អូនក៏នៅក្រៅក្រដែរដល់ភៀវមកបានចេះទៅតិចមកទៅដូចថាយើងរកអុយលក់ក៏បានដែរបាទ
ដោយថារោឧបករណ៍ដូចថាយើងរោត្រីរោលក់អីវ៉ាន់អីក៏លក់ដាច់ដែរ 이발소도 있네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이발소지만 마을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은 수도인 프놈펜의 최신 유행에 뒤지지 않는다는군요. 물론 물건을 살 곳도 있어야겠죠. 집이 모두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상점으로 개조한 배도 있습니다. 얼음이 담긴 커피 한 잔 시원하겠네요. 이처럼 톤레사프 호수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호수는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젖줄입니다. 앙코르와트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엠립에서 북동쪽으로 60km 떨어진 정글에 위치한 백멜리아 사원인데요. 수리아 바르만 2세에 의해 앙코르와트보다 먼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앙코르와트와 마찬가지로 해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 울창한 밀림을 헤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크기는 앙코르와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크메르 왕국이 건설한 사원 중 두 번째로 크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되죠. 어두운 사원 회랑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완벽하네. 사원의 안쪽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진 건물 잔해가 나뒹굴고 있는데요. 복구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하군요. 백멜리아는 연꽃무늬 연못이란 뜻인데요. 원래는 건물의 밑부분까지 물을 채우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돌다리를 놓았던 수중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중사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을 모시던 성역, 인간이 만든 건축물은 자연의 힘 앞에 한 줌의 흙처럼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앙코르 유적 가운데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타프롬 사원입니다. 타프롬 사원을 복구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에 의해 사원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타프롬은 자이아 바르만 7세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불교 사원인데요. 전성기 당시 3,000명의 승려가 살았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뿐이지만 말이죠. 만약 나무를 제거하면
건물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군요. (15세기) 크메르 왕국은 전쟁으로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역사적 유적들은 밀림 속에서 자연에 의해 멸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앙코르 왕조의 후예들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이었었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현재는 최빈국 중 한 곳이 됐습니다. 특히 아픈 현대사를 지나면서 캄보디아인들은 가난과 더불어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쟁의 후유증은 아이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묻힌 지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쟁과 가난은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신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던 앙코르인들의 바람처럼 이제 그들의 신이 이 아이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융성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진리는 앙코르 왕조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자연과 함께 잠들어가는 우리의 유산을 기억하는 것이겠죠.